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은 징계위원회가 가져오는 것이면 네. 제가 특별한 다른 판단이나 조치 없이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런 의사를 계속 내비쳐 오셨기 예. 때문에 자 이제 그럼 제가만 남은 게 되겠죠? 네네. 예. 절차적인 제가만 남은 겁니다. 지금 검사징계법상 지금 이 검사에 대한 징계가 중징계, 감봉 이상 나오는 경우에 감봉, 정직, 면직, 해임입니다.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한다. 법률은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언론이 이야기하기를 자, 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제청하면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그때 집행이 되는 것이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 대통령 면담에 들어가 있다. 오후 저녁 무렵에 나와서 그렇다면 이유는 한 가지죠. 이 오늘 새벽에 나왔던 징계위의 결정을 제청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것이고 이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는 이미 사전에 청와대의 입장은 별도로 없다. 징계위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충분히 토론한 가운데 결정 내리는 징계안은 무엇이든지 대통령은 제가 할 것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아마 제가와 관련해서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가보죠. 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제가 했습니다.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제거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례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장관이 어떤지 오래 대통령과 독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의 표명까지 했군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이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의 결과가 사실은 생각보다 높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중징계입니다. 정직 2개월. 이것을 대통령께 제청하면서 이 법무부 장관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뒤에 정만호 소통수석의 이야기에서 확인이 됐고요. 이것을 지금 반려하지도 그렇다고 사표를 수용하지도 않았고 수용 여부를 숙고해서 결정하겠다. 자, 이건 반려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추미애 장관은 사의 표명을 제청과 함께 같이 올린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오늘 확인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은 대통령이 제거함으로써 집행됩니다. 집행되는 겁니다. 소통수석이 상당히 좀 짧게 얘기했는데 담겨있는 의미는 상당히 커서 한번 좀 천천히 다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제가 했습니다.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제거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례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그 부분, 네. 대통령이 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집행을 한다가 징계를 한다가 과연 대통령의 재량권이 그 안에 들어가도 네. 되느냐 마느냐인데 청와대는 그동안 재량이 필요 없이 바로 네. 집행만 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법적인 부분에는 이 재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또 재량이 있다,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법조인들도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이번 우리 청와대에서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헌정사상 초유일인데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므로 청와대는 가이드라인도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예. 절차적인 정당성과 공정성만 강조했을 뿐 열린 토론을 또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뭐 해임을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면직 또는 정직 6개월도 있었지만 정직 2개월 다소 좀 낮은 이 징계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재량도 없는 것이다. 재량 없이 이 대목을 이제 포함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징계위원회의 안을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그대로 대통령은 사인만 하는 형태로 예. 제가 한 것으로 지금 명시를 했습니다. 예. 국민에게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네, 표현을 네. 또 썼군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중한 상황이죠. 예. 또 많은 보도들이 헌정사상 초유의 이런 수식어를 달았었는데 이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들께는 송구하다. 사실은 이게 임명권자로서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을 지난해 여름에 우리가 다 봤는데요. 이런 상황은 뭐 예상하지 못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이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징계가 결국은 이루어지게 된 데 대해서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께 송구하다. 사과를 내놨습니다. 글쎄요,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였으면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징계가 나름대로 검찰총장에게 대해서 이 정도로 야단치는 걸 고맙게 여기시오 하고 딱 끝나고 네. 검찰총장은 고맙습니다. 그럼 하고서 뭐 법적인 뭐 다른 투쟁이 없이 네. 본연의 임무로 딱 돌아갔으면 네. 마무리가 깨끗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것까지는 너무 무리한 바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징계위가 요란스럽게 국민들이 상당히 좀 긴장하게 만들면서 네. 장기간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징계위가 지금 뭐 2차 이 새벽까지 또 수구일을 거치고 했던 것에는 이 윤 총장 측의 입장은 오늘도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불법 부당하다. 이 추미애 장관이 처음으로 지난달 24일 저녁에 이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 배제를 명령했을 때도 예. 바로 나온 이야기가 위법 부당하다였거든요. 위법 부당하다, 불법 부당하다 모두 다 법을 어기고 있는 조치라는 거고 검찰총장으로서 자신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전면 부정을 하는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반성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임명권자나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은 지금 어떤 사유인지는 아직 청와대 발표로는 알 수 없지만 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징계를 제청하면서 법무부 장관 본인도 거취 결정을 하겠습니다. 사의를 표합니다까지는 나온 것 같고요. 예.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할 것인지 반려할 것인지 이것은 숙고를 거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임무를 다해주기 바란다. 지금 오늘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이 예. 이 짧은 청와대 발표 안에 함축돼서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통령의 간절함은 법무부 검찰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요 말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쉬워 보이진 않고 네.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다음 법무부 장관 후보를 골라내기가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고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징계가 끝이면 좋은데 말씀하신 예. 대로 징계가 끝이려면 징계 대상자가 징계를 수용해야 되겠죠. 근데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법정 투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고 지금 2라운드, 3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추 장관이 여기서 물러서고 이 조기에 또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지금 세워지기도 쉽진 않아요. 이 연말 연초의 기간이 쉽지 않은데 그렇죠. 누가 오더라도 문제는 이 윤 총장 사태에 대한 수습이 될 것이고요. 문제는 지금 징계가 정직 2개월이기 때문에 만약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정직이 시작되면 2월 중순에 윤 총장은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2달만 지금 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또 하게 될 거고요. 결국은 2달 금방 지나고 새해 돼서 아마 뭐 설 무렵이 되면은 다시 윤 총장은 복귀한다. 그럼 5개월의 임기가 남아 있거든요, 여름까지.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 후임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든지 또 다시 윤 총장과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은 다시 한번 재현될 것 같거든요. 아마 추 장관 사표를 정말 청와대는 이 숙고해서 볼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주목할 대목은 특별한 감사를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내놨죠. 고맙다고. 네. 예. 추진력과 결단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어려운 작업이 진행이 계속 됐겠는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추 장관이 하긴 물러난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름대로 법무부 장관의 어떤 지휘하에 검찰 내부에서 나름대로 좀 개혁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맡던 사람들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장관이 조금은 더 버티는 것이 아마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은 드는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윤 총장 개인 측의 뭐 법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많이 예측되고 있는 게 검찰 조직 내부에 검사 뭐 고위 간부도 있고 중간 간부도 있고 평검사들도 있습니다만 검사들의 이 초유의 총장 징계를 받아들이는 심경은 어떨 것이냐. 혹시 어떤 행동이나 또 언행이 나올 것이냐, 집단적인 반발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인데 핵심적인 게 1월이 되면은 검사 인사철입니다. 그렇죠. 이 인사권을 누가 휘두르느냐, 이거 법무부 장관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미애 장관의 거취가 어떻게 결정되든 저는 다음 달 검찰 인사까지는 개혁의 후속 과제로 진행하지 않겠는가 예견을 해봅니다. 아무튼 검찰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빨리 본연의 자리로 안정된 어떤 검찰권의 행사에 다시 복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또 검찰총장이 이렇게 정직이라고 하는 징계를 받았다는 건 또 검찰 내부나 그쪽에는 또 충격은 충격입니다. 그걸 다독거릴 수 있는 또 다른 방안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추미애 장관이 이제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의지가 담겨 있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의 의지는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혔고 자 그런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6개의 이제 징계 혐의가 올라갔다가 그렇습니다. 다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6개의 혐의를 조금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찰의 방해 이게 2건이었거든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이 채널A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감찰 방해 그리고 또 채널A 감찰 방해 이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8개로 세분화한 다음에 하나하나가 어제 이 5명의 증인 진술도 듣고 양측의 이제 이야기도 듣고 이것을 이제 심의하고 수고했습니다. 그 결과 4가지가 인정이 된 거죠. 제일 크게 문제가 대두됐던 법관에 대한 사찰 의혹 이것은 인정됐습니다. 이 하나가 인정이 됐고 그리고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가 있었다. 총장이 개입한 것 같다.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도 방해를 받았다. 그리고 이건 어떨까 싶었는데 이게 마지막이 제일 해석이 어려운 대목이었는데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예를 들면 이게 뭐 야권의 이 대권 주자 1위에 올랐다고 한들 이게 윤 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원한 게 아니지 않느냐. 빼달라고 했는데 여론조사기관이 빼주지 않았다. 또는 나는 정치한다고 단언한 바가 없다. 예를 들면 이제 퇴임하고 나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아봐야죠 하는 걸 정치적으로 이제 언론들이 또 해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팽팽한 부분이었는데 인정이 됐어요. 인정이 됐고 나머지 지금 2가지 불문 이게 사유는 되는데 따져 묻지 않겠다. 뺀 것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그리고 이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에 불응했다라고 하는 이것까지가 불문이 됐고요. 혐의가 없게 된 것이 채널A 감찰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에 관한 감찰을 방해했다. 이 2가지는 증거 부족으로 이것은 징계 사유가 되기 어렵다. 무혐의 이렇게 돼서 8개 중에 4가지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면서
이 수위가 문제였는데요. 예. 이 어제 그 정한중 위원장이 나오면서 오늘 새벽이죠. 이야기를 했는데 해임도 있었고 예. 정직 6개월도 있었고 있었고. 4개월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이 모두 중지를 모아서 만장일치로 예. 이 저 정직 2개월로 확정했다 하면서 이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 예. 국민들이 양쪽 다 누구도 만족하지 못할 징계 아니라는 것을 위원장이 아마 내리면서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을 잠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큰 네, 원칙에서 맞습니다. 따지는데 이제 순서가 징계를 받는 사람이 가장 유리한 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 나가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결국은 제일 약한 것 쪽으로 낮은 것으로 흘러가는 가는 건 뭐 거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정 위원장도 상당히 좀 고생을 한 모양입니다. 네. 나름대로 국민한테 죄송하다, 뭐 충분한 징계 결과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국민의 여론이 사실 양쪽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네, 팽팽하죠. 아주 약하게 했으면 이쪽이 만족할 거고 네. 세게 했으면 이쪽이 만족할 건데 좀 약간 어정쩡한 듯 나와서 그런 그래서 모양입니다. 그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징계 결정 아니냐.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까 끝이 아닌 것이 내일 오늘 대통령이 제가했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출근을 하지 않는 윤 총장 측이 또다시 이제 개인 변호인들과 함께 똑같이 이 징계안에 대한 행정법원에 예. 이 집행 정지 신청을 낼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그러려면 본안 소송도 함께 내야 되는데 예. 지난번에 직무 배제에 대한 경우에는 밤에 온라인으로 먼저 이 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다음 날 본안 소송을 했거든요. 예. 법적으로는 본안 소송이 있어야 집행 정지 신청이 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내일 아마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 정지 신청을 넣게 될 텐데 그러면 근일 내에 행정법원에서 이 징계 정직 2개월이 가한가 아닌가. 그리고 이 다시 복귀를 시키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는 것인가. 지난 이제 행정법원에서 직무배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결정이 또 한 번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 윤 총장 측의 신청을 기각하고 예. 2개월 정도의 정직은 이 정도 사안이라면 감수하시오라는 결정이 나오게 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이 오늘의 징계 재가가 예. 이 2달 동안 효력을 발휘할지 혹은 사법부에 의해서 또다시 무력화될지 예. 한 번의 고비가 근일 내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징계위원회는 도대체 사법부가 이걸 다시 이제 받아들이면 또 뭐라고 판단할까 이것도 상당히 이제 고민을 했을 것 같긴 고민을 합니다. 한 결과가 예, 그렇죠. 결국은 절충수가 된 네. 이 정직 2개월이라는 참 애매한 그런 징계안으로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관측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여야 정치권은 물론 대단히 상반된 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어떻게 검찰총장이 사과도 안 오냐, 자숙할 때가 아니냐 네, 이렇게 되면 뭐 그렇죠.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야권은 당연히 이건 뭐 부당한 검찰총장에 대한 네. 뭐랄까 흔들기다라고 이제 반응을 하는 것 찍어내기다 흔들기다 이야기하는데 오늘을 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조금 예. 이제 많이 회자가 됐어요. 뭐냐 하면 자 임면권자가 임명도 하고 예. 면직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그냥 인사권을 발동해서 해임시켜버리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오게 하느냐. 대통령이 이제 책임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 있다.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대통령을 이제 비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다 추미애 장관보다는 결국 대통령이 오늘 제가 하면서 또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틀림없이 엄중하다,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은 건 사실이거든요. 예. 추 장관이 아니었다면,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이 검찰 개혁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별히 감사드린다. 이렇게 사의를 표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야권은 내일 또 굉장히 대통령을 향한 거센 이제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간에서는 징계위가 열린 어제가 공교롭게도 윤 총장의 만 60세 생일이었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음력생일, 양력생일을 네네. 따질 수는 있는데 지난번에 2013년에 1개월 정직 징계를 받을 때 그때도 이제 또 생일이고 그래서 음력생일에 한 번, 양력생일에 한 번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공교로운 일이죠. 참 이게 무슨 머피의 법칙인가 예.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13년은 박근혜 정부 때였고요. 당시에는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특별수사팀장을 맡아서 수사하다가 상부의 지시를 거슬렀다. 정직 1개월을 한번 받은 바가 있어요. 그때는 다만 검찰총장이 아니었죠. 근데 그때가 양력 생일이었다는 겁니다. 60년생인데 양력으로는 12월 18일이고요. 그럼 이제 어제 징계위 결정이 나오든 2차 회의가 열리던 날은 음력 생일이었다는 겁니다. 예. 음력으로는
이 11월 1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양력 생일에는 박근혜 정부 때 정직 1개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음력 생일에 그것도 지금 60이면은 우리가 환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 나이에 음력 생일에 2차 징계위가 이제 열리는 상황이었으니 아마 뭐 저희는 몰랐고 나중에 이제 화제성 기사로 알게 됐지만 당사자는 굉장히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직 2개월은 일단 집행이 되니까 그 기간에 윤 총장과 관련된 수사도 있고 네. 또 다른 중요한 이슈에 대한 수사들이 이제 진행되고 네. 거기서 어떤 것들이 또 쏟아져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그렇죠. 것 그리고 같습니다. 1월에 검찰 인사도 봐야 인사를 되고.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검찰 징계위원회 소식 그리고 막 들어온 청와대에서의 네. 대통령 재가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주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